오늘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지진 않아서 다행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유독 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무리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 종목으로도 또 해볼게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밸류에셋 21 조범수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최근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뭐 시장이 지금 뭐 기복이 좀 강하긴 한데 뭐 그렇다 해서 너무 뭐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어제 뭐 뜻하지 않게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에 따른 그런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뭐 2011년도에 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탠더드&포어스 쪽에서 뭐 8월 달에 한번 또 AAA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좀 신용 등급을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대략적으로 한 두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국내 증시도 한 17%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또 정상적으로 상승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처럼 그 정도까지의 조정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장은 좀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과 내일 정도가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고비가 좀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는 어떤 좋은 종목을 그동안 아이 쇼핑만 했던 정말 좋은 종목을 그냥 올라가는 것만 바라봤던 종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저희는 종목으로도 대응을 해봐야 되겠죠. 마감이 산다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조범수 연구원이 지난번에 이제 SOE를 갖고 와서 네. 뭐 중장기로 보시는 거냐 약간 핀잔을 드렸어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본다면은 SOE의 상승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코멘트해 볼게요. 네, 유가 관련해서 물론 상승세를 쫓아가는 게 물론 있겠지만 네. 이후 추가적인 또 사업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원자재들이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부분에 아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구간에서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발 맞춰서 비철금속 내지는 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시장이 선행적인 기대감을 표하는 만큼 경기 부양 내지는 경기 소비 회복 기대감도 또한 동일하게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라도 시장이 올라가면서 유가 내지는 원자재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선행적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여타 이제 물론 이외적인 이유도 뭐 이제 비축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 경기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주 특히나 이제 필수 소비 쪽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저렴한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 지속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도 모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SOE를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 조정이 찾아온다면 한 번 정도 더 추가 매수하시면서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기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 들어가겠다. SOE까지 리뷰 드렸습니다. 뭐 오늘 중요한 종목이 뭘지 마감에 저희가 종가 베팅 해볼게요.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죠. 박수범 매니저는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나와서 SK하이닉스를 들고 오시고요. 이번에도 못지않은 또 시총이 큰 종목인데 고려아연을 들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 먼저 들어보자면은 저도 요즘 계속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눈에 띄고 이 SK하이닉스가 안 사면 가는 것 같은데 또 사면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한 약간 좀 고민되는 가격대거든요. 그럼에도 과감하게 SK하이닉스를 종가 베팅한 이유는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그리고 이번에 뭐 AMD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생성형 AI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제품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국에 있는 이제 램 리서치라는 회사들 장비 업체들의 분위기도 아주 좋고요. 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신용 등급 하락 때문에 물론 AMD가 전날 7% 상승했다가 간밤에 또 7%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빅테크 업체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성형 AI는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국내에서 보면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도 마찬가지고 다들 생성형 AI에 대해서 B2B 시장을 지금 현재 접근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과 국내 시장의 업체들과 거기에 따른 또 해외 쪽에서의 뭐
알파벳, 네, 구글의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들입니다. 거기에 따라 AI 관련된 빅데이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GPU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 GPU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우리가 기억 장치를 보면 주 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조 기억 장치인 D램에 대한 요구가 많이 좀 용량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맞춤 형태의 D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HBM인데 HBM에 대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천안에 있는 공장에 있는 HBM 생산 라인을 내년까지 2배로 더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 또한 천안 쪽에다가 지금 HBM 생산 라인을 2배까지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0%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분명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분되어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가가 오늘 보게 되면 뭐 11만 9,900원인데 현재가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뭐 15만 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인데 10만 원 이하로까지는 뭐 절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뭐 10만 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원, SK하이닉스 보고요. 고려아연으로 볼게요. 고려아연도 2차 전지색 입으면서 많이 주가가 올랐었어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종목이 LS 쪽 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음으로 이제 꼽는 게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려아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쌉니다. 네, 굉장히 쌉니다. 이제 SO일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싼 부분인데 물론 비철금속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이제 하반기 내지는 2024년에서 25년에 미래 실적이 더 기대되는 섹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이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 중국 경기와 이제 함께 동반의 하향 평가를 좀 받는 모습이 있지만 2차 전지 향까지 같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니켈 재련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하반기 때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니 이제 하반기까지 노려봤었을 때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7월 이제 차이신 서비스 PMI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계속 지속적인 부양책으로 인하여도 그다지 크게 눈에 띄는 지표는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7월 달에 또 서비스 PMI 쪽에서 어느 정도 경기 소비세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지표가 좀 어느 정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비철금속 쪽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반등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고려아연 소개시켜드리고요. 고려아연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7만 5천 원으로 한 10% 내 정도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 4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LS를 이을 제2의 LS 고려아연이지 않겠느냐 이야기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7만 5천 원이었고요. 코스닥의 동시효과 구간에서 탄력도가 더 커졌습니다. 0.99% 상승 918선,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동시효과 특징주로 SKC 빠르게 보겠습니다. 2차 전지를 특히 북미 시장에서 SK온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SKC죠. 현재는 10만 원에서 보합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뭐 SKC, SKI테크놀로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조범수 연구원, SKC 더 들고 가봐도 괜찮겠습니까? 참 이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일으킬 만한 뉴스는 나왔는데 네. 저는 SKC 특히나 동박업체들입니다. 동박업체들은 그렇죠. 노를 좀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이제 물론 이제 이번에 이슈를 결국 붙인 게 북미의 2차 전지 진출에 대한 구체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박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IRA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구체화적인 부분도 없고 이제 양극재 부분들 이제 최근 많이 올라가는 에코프로 이런 그룹주들과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동박 섹터 같은 경우에 8%, 거기에다가 실적도 부진. 여러 가지 이유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느 정도 반등을 꾀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비철금속 쪽에서의 반등이 함께 좀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철금속류의 반등이 올라올지언정 그럼에도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중국 측에서 공급량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이제 동박 쪽은 쉽게 올라오기에는 일단은 비철금속 가격의 반등이 먼저 올라와야 되고, IRA에 대한 부분도 일단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한 발 좀 떨어져서 좀 지켜봐야 된다. 좀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추가적으로도 생산에 대한 전기 비용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실적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에 대한 압박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SKC 동박 업체들은 조금만 천천히 보시자,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 탄력 아직은 아니다 X였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또 뜨거운 바이오네에서 뜨거운 진단키트 보겠습니다. 현재 SC바이오센서가 21.89% 급등한 15,200원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주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소원 연구원님, SC바이오센서를 포함한 진단키트주 다시 대세 상승할 만한 타이밍 왔습니까?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보면 SD 바이오 센서가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상당한 실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해외 쪽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8월 중순 정도 되면 6만 명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SD 바이오 센서의 주력을 하고 있는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단기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어서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C바이오센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다. 현재도 22%. 양봉으로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 나름 굳건하게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셀바스 AI를 포함한 AI주 볼게요. AI 소프트웨어 이제 과대 낙폭으로 오를 때가 됐다, 조정 끝났다라고 말한 지가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하고 있고요. 셀바스 AI도 현재 10% 넘게 하락한 23,85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셀바스 AI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일단 투경이 붙은 만큼 좀 단기적인 매물 추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하이퍼 X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FD 미국형 매출이겠죠. 이번에 또 이제 31일 날 발표된 울트라 사이트와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 이후로 31일부터 좀 상승을 강하게 이어갔는데요. 어찌 보면은 의료 AI 향으로 좀 상승을 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 쏠려다니는 흐름이 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을 뿐이지, 일단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업 승인과 확장까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추가 상승분이 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AI와 연관된 그런 섹터들의 상승분이 완전히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지금 오늘 중에 나온 조정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인 매물 차익 정도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3월 달에 고점기 근처까지 정도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만큼 FDA와 미국 시장이 새로이 진출이 열렸다는 부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 기대까지 보면은 단기적이다.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이다. 빠르게 SM까지 보죠. 실적 나왔습니다. 좋았어요. 예상했던 수준이에요. 근데 최근에 엔터주들이 JYP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SM까지 밀리는 이유가 뭘지 박수민 연구원님, 여기서 손 놔야 될까요? 저는 SM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뭐 실적이 좀 나왔고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SM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SM이냐 SM이 아니냐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SM의 M&A 이슈가 나오면서 올해 2월달, 3월달에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하이브라든가 JYP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하이브와 JYP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벌어지면서 SM만의 독주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별 종목씩 봐야 되는데 SM의 경우에는 이 효과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감 동시 효과 함께했고요. SM은 3% 내림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